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국제 유가가 심하게 유동치고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았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나자드에서 발표한 5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직접 공격,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공격하면 유가는 한 배럴당 10에서 20달러 정도 상승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공격을 받고 이란이 미국의 자산을 공격하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의 자산을 이란이 공격하면 배럴당 80에서 90달러를 전망한다고 했고, 왜냐면 이 내용은 미국의 자산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의 개입까지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유가는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제 석유 인프라를 타격을 하게 되면 이것도 배럴당 한 80에서 90달러 정도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인플레를 걱정하는 트럼프, 허가 없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좀 타격할 수는 좀 힘들 것 같아 보이고요. 이건 상당히 이제 아프죠. 이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은 이란이 이제 걸프만 산유 인프라 공격을 하게 되면 배럴당 80에서 105달러 정도 상승한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럴당 120달러 이상 전망을 하고, 이것은 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이란에도 상당히 이제 불리한 거고, 수입도 한 항로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그나마 숨통을 트고 있는 중국, 인도에 원유 수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거에 대해 스스로 제동을 거는 내용이고, 또 미 오함대가 주둔하고 있고 상당한 군사적 역량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면 120달러 이상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스라엘 직접 공격으로 인해서 한 10에서 20달러 정도, 배럴당 10에서 20달러 정도 상승한 상태예요. 지금은 국제유가가 살짝 올랐다가 74달러 정도까지 내려오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요 내용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기아. 관세 뭐 25%를 두들겨 맞고 있는데 뜬금없이 왜 기아냐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 내용을 보면은 1심에서 미 연방법원이 이제 관세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미 연방법원에 이제 항소하고 있는 상태고, 그 트럼프가 얘기하기는 이 연방법원 판사들 전부 다 좌파 판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좌파 판사가 아니라 보수적 성향의 판사들이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관세 자체가 불법이라고 만약 판결이 나면 그동안 관세를 매겼던 거 있죠. 25%, 네, 뭐 10%, 모평관세 10%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 또 이런 분위기를 휩쓸어서 현대 기아차가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해서 야금야금. 그래서 관심 종목을 한번 넣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한신기계, 원전 관련주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MS 오토텍, 자사주 소각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먼저 기아, 살짝 기대감으로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그 전에 하락폭을, 그쵸, 그 전에 이제 요 하락폭을 복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라인은 좀 중요하게 보는 라인이죠. 쌍바닥으로, 어떻게 보면 쌍바닥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쪽이 바닥이기 때문에 전체적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쌍바닥, 이렇게 보시면 이 패턴이 어떻게 보이나요? 역 헤드 앤 숄더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위에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니까 역 헤드 앤 숄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심 종목을 한번 넣어봤고요. 아직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항대까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저항대죠. 저항대에서 살짝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살짝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신기계. 한신기계는 계속 이슈가 있어요. 계속 이슈가 있고, 뭐 두산 에너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파동이 살짝 나왔던 부분이죠. 살짝 나와서 이런 파동,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보였고, 지난 하락했던 흐름을 복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구한 모습에서는 뭔가 이슈가 있거나 어떤 재료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오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계속 봐야 된다는 거. MS 오토텍. 현재 241선이 이렇게 강력하게 짓누르고 있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뭐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 구간에서 반등 줬던 부분도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하락 흐름을 되돌리는 모습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좀 가까이 보시면 만약에 기대감을 갖고 타점을 잡는다고 하면은 현재는 중동 불안 정세 때문에 좀 이렇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모습에서는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나오고 위아래 꼬리가 심하게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일정 구간 상승하게 되면은 수익이면 차익 실현을 꼭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몰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좀 수명이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장대 연봉 나오는데 뭐 15% 이상 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물릴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급등하기 전에 자리를 잡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종목들 보면 대부분 급등하기 전에 다 자리를 잡고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괜찮게 올라왔지만 그렇게 뭐 급등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급등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사실상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자체가 좀 약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오면 상승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뭐 크게 하락한 부분도 아니어서 아직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고 태경산업도 마찬가지예요. 태경산업도 마찬가지. 종목들을 보면은 크게 뭐 하락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박살난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하면 대부분 다 상승을 했고요.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램파동을 노린다고 했어요. 이런 곳에서, 요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넣었을 때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관심 종목을 넣고, 요 구간에선 반등을 줄 거라고 했는데, 오늘 좀 시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양봉을 보였다는 것은, 만약에 시장 분위기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KG 에코솔루션은 아직 이제 매수했던 구간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이 구간인데, 현재 이 구간은 좋지 않습니다. 얘는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졌다가 항상 종목은 파동이잖아요. 파동으로 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파동을 그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는 거. 한국 정보 인증은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었을 때가 요 구간이고,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관심 종목 넣고 상승했다가 5일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급등을 줬어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해가지고 엮였기 때문에 근데 현재의 모습은 좀 들어가기 힘들죠 이제는. 이렇게 하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더 봐야 되고 하나손해보험은 뭐 계속 상승해요. 자, 우리가 관심 종목을 뒀을 때가 바로 이 구간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또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 항상 이렇게 저항대에서 오면은 이런 구간은 항상 저항에서 이제 좀 걸리게 돼 있거든요. 이런 구간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이제는 좀 조정을 주고 이렇게 살짝 내려와 주면 21선도 이제 따라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21선을 따라서 올라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추세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추세.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소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을 넣었을 때가 요 구간이잖아요. 요거에 관심 종목 놓고 직전 고점이 여기였어요. 여기고 돌파할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 구간에서 관심 종목을 넣었던 거거든요. 이 구간에서 관심 종목을 넣었던 거고, 그쵸? 직전 고점 돌파했죠? 돌파하면서 얘도 같이 돌파했고, 이제 5일선을 쭉 따라서 올라가는데,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내려오면 추세를 봐서. 현재는 5일선이 깨져서 내려가면 이제 21선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는 좀 들어가기 힘든 부분. 이 종목은 매수했던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매수했던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관심 종목을 넣었을 때가 요잖아요.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현재는 아직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단기적인 일지 모르지만 전쟁 여파가 좀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우리가 관심 종목 넣었을 때가 이때고 5일선 타고 올라가서 5일선을 깨버렸습니다. 깨버렸고 흥산홀딩스는 갑자기 전쟁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전쟁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그 덕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구간은 바로 이제 이 구간이고 우리가 관심 종목을 넣었었던 거고 관심 종목에서 이 구간은 현재 시황도 그렇고 상법 개정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넣었는데 예측이 맞았죠. 예측이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고 현재 모습은 좀 들어가기 힘들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까지 딱 생겼으면 이 거래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거래가 아무래도 요 밑에서 있던 요 물량들에서 거래가 터진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LS 홀딩스도 좀 조정 구간을 갔네요. 계속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계속 내려오고 파동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다시 또 타점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 정보를 넣었을 때가 이제 이 구간이고 멋있게 올라왔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 엄청 올라왔고 BGF는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GS도 정말 많이 올라왔죠. GS는 우리 이 구간에서 관심 종목을 넣었던 거고. 어쨌든 큰 하락 없이 종목들이 관심 종목 놓고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골랐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종목들이 상승했던 거. 타점은 괜찮았죠. 관심 종목 이슈도 괜찮았고.